네, 반갑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자, 바이오 종목군들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는 느낌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대장주라고 불리는 아이들, 그 종목군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믿고 까보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뭘 믿고 대장으로 까보는 거야? 정말 대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만 일단은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들 같이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우선은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들이죠. 차트를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들 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왔는데, 자, 보시면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실적면으로 봐서는 또 나쁘지 않네요. 그죠? 2024년도에 최대 실적 기록했고요. 2025년 1월에 유럽 제약사와 함께 2조 원 규모, 약 14억 달러 정도 되죠. 이 정도 규모의 위탁 생산 CDMO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것은 어떤 정도냐면 2024년도 수주액의 약 40% 정도. 자, 이 정도면은 네, 좀 뻐길만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더해 가지고요, 다음 달입니다. 2025년 4월이요. 자, 인천 송도의 제5공장이 완공됩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좀 많았던 게 뭐냐면, 트럼프 관세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다 지을까 인천에다 지을까 하다가 인천에다 지은 거거든. 근데 트럼프가 관세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미국 공장도 사야 되나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자, 인천 송도에다가 제5공장을 완공할 예정이 있는데, 완공하게 되면 74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면 네, 나쁘지 않은데, 그죠? 네, 나쁘지 않아. 그래서 상승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전용 생산 시설 신규 가동 예정에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용 생산 시설을 신규 가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파이프라인이 더 넓어지는 거겠죠. 자,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진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5년 2월입니다. 미국 FDA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데노수맙 바이오 시밀러. 이게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FDA에서 승인이 났다 이거죠. FDA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굉장한 호재가 됩니다. 자, 2024년 말에는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에서 출시되었다. 자, 이거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괜찮은데, 네, 미래 성장 전략에는 바로 이거 ADC, 이게 뭐냐면 항체 약물 접합체, 요것과 이제 유전자 치료제 등 혁신 기술 기업 투자에 또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2027년도까지는 프리필드 시린지라는 공정 및 완제 의약품 생산 라인 확충 계획에 있고요.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적으로 대규모 CDMO 위탁 생산이요, 계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관세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좀 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들게 되면, 한국 공장에다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넘어갈 때 관세가 붙잖아. 그러니까 좀 피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계약 가격을 관세만큼 좀 조절을 한다거나 등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살짝은 애매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올해 매출은 5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매출이요. 글로벌 탑 50 제약사로 도약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딱 놓고만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이거 제5공장 완공이 임박되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미 시행된 거는 뭐 앞으로 이제 성과를 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5공장 완공 예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 대규모 CDMO 계약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관세 문제만 해결된다면 굉장한 이슈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 종목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내용만 봐서는 네,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주가 상황을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일단은
추세적으로 봐서는 지지선까지 왔어요. 제가 105만원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전고점 대비 여기 형성되는 지지라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온 거는 일단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자, 이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아래쪽에 좀 두꺼운 형태의 지지선 나온 게 95만원 정도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일단 데드크로스 나왔죠? 데드크로스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어떤 지지가 나와야 되냐면 61선 지지선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지선은 지금 달랑달랑하단 말이에요. 달랑달랑.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도 좀 나오고 있어. 아, 뭔가 좀 꺼림칙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95만원까지 그냥 쭉 직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0만원이 만약에 깨진다. 심리적 지지선이죠. 요게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투매로 집어던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모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네,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달랑달랑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105만원이나 100만원이나 95만원이나 그렇게 큰 차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꼭대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10% 챙기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런 거 아니고 나는 끝까지 한번 버텨볼란다. 지금 네가 말해준 얘기를 보니까 기대감 좀 있는데, 특히 다음 달에 이제 인천 공장 완공이 되고 혹시라도 관세가 잘 풀려가지고 네, 이게 대규모 이런 그 위탁 생산 계약이 또 터지게 되면 주가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는 일단은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는 계속 보유하겠다. 그럼 95만원 지지선 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애매하죠. 위쪽에 계신 분들 한 20만원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만약에 90만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20%가 넘는 하락이잖아요. 이러면 좀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네, 61선과의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지선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네, 한 100만원 정도 선에서 다시 터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전략 들이기가 좀 애매합니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 이거는 고점 매수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보는 거, 네, 좀 버텨보는 거 어떻게 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만약에 월요일날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고점 매수자나 저점 매수자나 상관없이 그냥 다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저점 매수자는 일단 좀 버텨보실 것도 권장해 드리고, 고점 매수자는 요거는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그래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놔둬라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팔아버려라 하기도 사실 10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밀렸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보실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 조정은 들어왔고요. 61선과의 데드크로스까지 발생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조금 더 하락한다, 더 밀릴 수 있다, 95만원까지 100만원 깨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봐야 되겠죠. 알테오젠, 이거는 코스닥의 대장입니다. 와우, 쭉이네. 계속 올라가요. 미쳤어요. 그리고 위쪽에서 포지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 보자고요. 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글로벌 기술 이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 글로벌 기술 이전.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수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수출할 때 내 돈 받고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이제 받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25년도 상반기에 대형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가능성도 있다. 이건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11월에 일본 다이치 샨코와 이거 어렵네. 에너투, 네, 피하 주사형 독점 라이선스를 계약했고요. 계약금 2천만 달러. 어우, 쭉이네요. 그죠? 개발 판매 단계별 총 3억 달러 규모의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거고요. 향후 임상 진입 시 네, 최대 2억 8천만 달러의 추가 마일스톤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총 3억 달러 규모에서 계약금 먼저 받았고, 향후에 진입됐을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알테오젠이 기술력이 있다.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요,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 기술 수출이 왜 좋으냐면 우리는 돈이 안 들어. 위험성이 줄어들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끝까지 개발했을 때 이 약이 대박이 터진다 그러면은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기업에게 넘겨줘야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어 하면서 어디다 팔았어요? 뭐 글로벌 제약사에게 팔았어. 그러면 이놈이 이 기술을 사가면서 얘한테 돈을 줘요. 우리가 니네 기술 사간다 그러면서 임상 실험이라든지 임상에 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다 하겠다. 실패하더라도 너한테 뭐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임상 다 성공해가지고 네. 이제 상품화가 됐어. 그래서 잘 팔렸어. 그럼 여기서도 로열티를 또 계속 받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자본금이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별표를 많이 쳐줘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도 한번 봅시다. 아일리아. 이거 알트 아닙니까? 알트? ALT L9. 글로벌 3상 임상 목표를 충족했다. 2024년 중반 유럽 EMA에 허가 신청을 했고요. 2025년에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승인 시에는 유럽 안과 질환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토실리주맙 바이오시밀러,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이름들이. 근데 국내 허가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으로는 슈미라 고농도 제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체크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성장의 기대 요인,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머크사와의 이 부분들. 자,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데, 머크사와의 키트루다 피아 주사형 제형, 요게 이제 ALT B4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고요. 2025년도 상반기 FDA 승인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논란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네, 머크사에서 요거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이제 대신 나서서 하겠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뭐 괜찮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이제 기술료 및 마일스톤의 수치 예정이 있다 등등등,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키트루다 SC 제형 승인 시에는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한다. 뭐 이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거 뭐다?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요게 유럽 시장, 여기요, 여기 유럽 시장에 본격적인 진입이 가능하다. 2025년도, 즉 올해에 FDA 쪽하고 유럽 EMA 쪽하고 요 두 개가 굉장히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키트루다에 대한 FDA 승인 신청이 이제 머크사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요 놈이 이제 잘 해주면 되는 거죠. 요것만 되게 되면 이제 기술료 및 마일스톤을 수취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승인만 잘 받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 이제 승인 기대감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알테오젠에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기업 괜찮은데요 라고 볼 수 있겠죠. 너 뻐길만 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 차트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약간 부담이겠죠. 왜냐면 자, 2024년도에 11월 달에 이미 그 기술 수출이 한번 들어갔죠. 일본에게. 네, 일본. 그 다음에 지금 2024년도 중반에 유럽 EMA에다 신청을 한 거, 그것도 이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됐어요. 2024년도가 작년이 아주 알테오젠의 최고의 해였네요. 그러니까 주가도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엄청나게 뛰었는데 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키트루다 머크사와의 그런 부분들도 다 작년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상반기에 FDA 승인 또는 유럽 EMA 승인 이런 것도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 차례 더 뛸 수도 있어요. 기대감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야, 우리한테도 뭐 좋은 거 팔 거 없냐 등등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FDA 승인이나 그 다음에 EMA 허가 신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높아요. 그래서 대장이라고 나 뻐길만 해. 뻐길만 충분히 인정합니다. 네, 대장을 뻐길만 합니다. 근데 그게 반영이 되었다면 조금 애매하겠죠. 자, 그러면 이 신청이 만약에 허가가 등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폭의 주가 상승은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네, 주가 상승은 조금 어려워. 왜냐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뒤지는 겁니다. 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약간 위험하겠죠. 자, 근데 성공을 하겠다, 승인을 얻어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주가에 반영이 됐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 앞으로 계속 들어올 만한 어떤 수익들, 이런 것들이 그 다음부터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승인되고 지금 나와 있는 재료들의 이슈는 이미 반영이 됐을 거라 판단하고요. 앞으로 발생되는 그 이슈들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당장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슈, 뭐 승인 신청, 뭐 승인 허가,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짝반짝 뛸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과의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는 수출 등등의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 주가가 서서히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승인이 성공적으로 다 됐다. 얘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 승인 신청 반짝반짝 그러다가 서서히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된다라면 주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반영됐었던 부분들이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보면 되겠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 승인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텐데,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됐어 라고 한다라면 좀 비벼볼 만한데, 만약에 둘 다 안 됐어 그럼 당장 팔아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거 기대감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당장 팔아야 되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승인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당장 뭐 이번 달 다음 달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되기 때문에요. 당장 주가가 하락할 일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죠. 단기적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홀딩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공매도가 개입을 하게 된다면, 네, 이것이 이제 고평가됐다는 논란이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매도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어떤 승인 실패라든지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엄청난 그런 공격이 시달리게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여부에 따라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실패했다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는 게 가장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수는 조금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보유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이 부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 HLB 있죠. HLB는 예전에도 공매도 공격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픈 종목이었는데, 지금도 FDA 승인 신청 앞두고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차트 그 내용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볼게요. HLB는 FDA 신약 승인이 임박해 있어.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네, 이름은 제가 잘 못 읽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병역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3월 20일 전에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에요. 이게 아주 빅 이벤트입니다. 빅 이벤트. HLB가 사느냐 죽느냐, 네,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지금 최장 기간의 데이터를 확보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었던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그냥 보완해라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때 주가 한번 폭락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큰 문제 없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네, 주가 상승이 한번 나타날 수 있겠죠. 그 기대감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하자고요. 그 다음에 제품 출시 완료. 미국 자회사 엘레바를 통해서 현재 마케팅 조직을 구축했다. 그 다음에 판매 라인에서 취득했고, 네,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2025년 9월 미국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거 안 돼버리면 모든 게 다 나가리. 자, 후속 파이프라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낭암이라는 게 있네요. 네, 리보세라닙 단독 요법으로 치료 가이드 등재 추진 중에 있다. 요게 이제 요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조금, 네, 기대감을 좀 모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담도암 적응 중 확대 위한 후속 임상 진행 중. 그 다음에 담관암 적응증으로 추가 NDA 제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네,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죠? 네, 문제는 요거네요. 네, 문제는 요거예요. FDA 승인 시에 직접 판매를 통해 수익성 극대화될 수 있고요. 안전성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 그 다음에 뭐 이거 좀 어려운 거지만, 네, 권리를 도입해서 암종 불문 표적 치료제 개발도 착수하고 있다는 거.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서 글로벌 종합 항암제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항암 신약을 출시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FDA 승인만 나면은 대박 터질 수 있는 종목이 HLB다.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됐는데 요게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매우 높은데 지난번에도 매우 높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뚝 떨어져 버렸죠. 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제 차트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뚝 떨어졌던 구간이 여기 2024년도 여기죠. 네. 그 승인이 실패된 거죠. 그래서 하점한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다시 재승인 신청한다 해서 주가 올랐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요즘에 또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루머가 나온 것이 뭐냐면 승인 실패했다, 이런 루머가 나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했었는데 아니다, 회사 측에서 아직 결정난 거 없다, 이렇게 진화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약간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성공이 된다라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거고요. 만약에 승인이 실패했다, 자,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치는 지난번에 여기서 된 거예요.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성공이 되어야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든지 안 하든지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실패하게 되면 이거 다 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 까는 겁니다. 만약에 끝났다, 실패했다, 끝났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은 요 밑에까지 빠집니다. 요 밑에요. 요 밑에 뭐 3만원대 한 초중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반토막 정도 날아가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떨어져 한가 한 2번 정도는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지켜봐야 돼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 졸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후속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당연히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믿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쫄릴 것 같은데 쫄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를 이렇게 저렇게 뭐 저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뭐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게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판단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결판납니다. FDA 승인 여부, 그 부분 승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 부분. 그러면 아마 10만원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가캠바이오 볼게요. 리가캠바이오. 요게 이제 뭐 호재성 재료가 제일 많은 기업 중에 하나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요것도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이 이 반영을 많이 시켜놓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 약간 애매하거든요. 차트상으로는. 내용을 먼저 보고 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리가캠바이오 보시면 대규모 기술 수출 및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는 거. 일본 쪽에 많이 팔아먹었네요. 2024년도 10월에 일본 오노약품공학과 총 7억 달러. 좋아요. 규모의 어떤 기술 수출 이런 거 규모를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3년 말에는 오리온 그룹이 자회사 펜오리온 통해서 지분 25.7%를 또 인수하기도 했다. 현재 최대 주주로 등극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주요 ADC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 종료, 1상 종료된 것도 있고, 2상 진입은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되지만 요런 거 진행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전임상 완료가 됐고, 여기 2025년 미국 IND 신청 예정안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자, 임상 진입 시에는 오너 약품으로부터 80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됩니다. 요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술 수출한 부분들에서 이제 돈을 받아먹는 형태. 요거는 요게 아닐 수도 있겠군요. 맞죠. 맞는 거예요. LCB97 같은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임상 완료된 거, 이제 신정 계획, 뭐 추가 파이프라인 등등등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얘는
특별하게 근데 이슈가 주목받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조건부 허가시 LCB14에 대한 LCB14가 어디 있을까요? 중국 쪽이죠. 네, 위암, 유방암 임상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중국 내 조건부 시판 허가 신청을 하고 있고요. 2026년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요게 조건부 허가 시에는 국내 최초 ADC 신약 출시가 된다. 중국 매출 및 기술료 유입이 기대된다. 자, 그 다음에 오리온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 연구개발 R&D 투자 여력도 확보되었다. 향후 5년 내 기업가치 및 몇 배 성장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가치가 몇 배나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내용들은 굉장히 장밋빛이에요. 장밋빛인데 이미 진행됐었던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됐을 경우에 대박이 터진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진행한 거예요.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업의 이제 이런 좋은 내용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다 여기다 진행이 된 거죠. 2023년도 말 오리온의 투자, 그 다음에 2024년도 일본 오노약품 그쪽하고 또 계약 체결 등등등.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2025년도에 이제 뭐 이러저러한 그 제품의 출시 이런 것들도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된 거죠. 기대감이 다 반영됐어. 그래서 이게 실시가 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점에서 더 크게 올라갈 만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것들은 현재 시점에서 그냥 유지가 되고요. 그 후속타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이 구간대를 인정하면서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되면은 대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미 끝났어, 대박은. 네, 그래서 여기 시점에서는 일단 이게 전부 다 완성이 되어야지만이 주가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어느 거 하나라도 삐끗하게 된다면 지금 추세가 되게 안 좋아요. 상승 추세 이후에 역배열 전환됐죠. 그 다음에 전고점 넘지 못하는 상황, 이걸 우리는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상승 이후에 전고점 넘지 못하는 상태에서 흘러내렸다. 그러면 지지선은 아래쪽에 있어요. 9만 한 3, 4천 원 정도. 요거 이탈하게 되면은 아주 피곤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픈 일들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지라인은 일단 좀 기다려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멀리 있어요. 그죠? 재료들이 뭐 어디 뭐 신청한다, 뭐 출시한다, 뭐 등등 얘기들이 조금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간다거나 시간이 너무 좀 지루하다거나 그렇게 되면 주가가 네, 상당 구간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특히 공매도 같은 애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뉴스를 만들어서 뿌려버린다 그러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공매도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조심을 좀 해야 될 패턴이긴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아래쪽 한 92,000원, 3,000원쯤 되니까 이 구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있는 호재성 재료들이 지금보다 조금 멀리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어가느냐가 이 종목의 핵심적인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강자가 있죠.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괜찮습니다. 지금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지루한 패턴이기도 하고, 얘는 근데 꼬박꼬박 이제 배당락 있는 거 보면 주식 배당을 계속 꼬박꼬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얘도 어떤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네, 뭐 보면 알겠지. 어떤 일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 자,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 완료. 그래서 합병을 완료하게 되면은 회사 덩치가 커져요. 그 다음에 단단하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2024년 연결 매출은 3.5조 원 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매출이 3.5조 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본다면 네, 별로겠죠. 영업이익은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서 덩치가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 나옵니다. 다만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부분은 긍정적이겠죠. 2025년도에는 연매출을 5조 원 정도로 조금 더 올려잡았다. 자, 미국 FDA 승인 및 출시 성과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25년 1월에 FDA 품목 허가 획득을 했고요. 정맥주사와 피하주사 모두 승인했다. 뭘? 앱토즈마. 자, 그 다음에 옴리클로 3월 10날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최초 상호 교환 바이오시밀러 지위를 확보하게 됐고요. 글로벌 연매출 6조 원대 졸레어 시장의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밀러예요, 시밀러. 시밀러는 뭔지 아시죠? 복제약품. 네. 자, 기타 출시 준비 제품은 네. 프롤리아 엑스지바 데노수맙이라는 바이오시밀러 2024년 말 FDA 신청했고요. 올해 승인 예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얘는 사실적으로 아시죠? 셀트리온은 실제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기업이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에 다른 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본 가치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재무전략적으로는 자기 주식 소각을 또 합니다. 2천억 정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부분,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향후 전략 및 전망 보면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더 확대하겠다. 2030년까지 22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구축하겠다라는 얘기 있고요. 신약 개발 및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겠다라는 되어 있습니다. ADC, 항체 약물 접합체 및 다중 항체 신약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DC 9개, 다중항체 4개, 총 13개 신약 후보 임상시험 계획을 순차적으로 제출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또 괜찮죠? 그 다음에 위탁 생산, 이쪽 같은 경우도 사업 진출하겠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관세랑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 부분들도 한번 잘 체크하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 대규모 출시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중장기적으로는 신약 파이프라인 및 CDMO, 얘네도 계속 미국의 공략 알아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연 40% 성장률 지속 전략하고 있다. 와, 연간 40% 성장률이면은 네, 회사가 지금 이 정도 주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바이오시밀러 선두기업에서 혁신 신약 개발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뭐 등등의 얘기들, 좋은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과연 가능성이 있겠는가? 셀트리온은 그동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00원짜리 저점을 찍었던 시점에서 이게 지금 18만원이잖아요. 100배 올랐죠. 100배. 100배가 올라갔으니까 10,000%입니다. 10,000%. 그러니까 100만원 나왔으면 1억이 된 거죠. 네. 맞죠? 네, 100만원 나왔으면 1억이 된 거고 1,000만원 나왔으면 1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그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것들 성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미는 없는 것 같다 판단돼요. 자, 제약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40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매출이 아까 얘기했지만 네, 3조 원입니다. 매출이 3조 원에 영업이익은 지금 뭐 분기 매출이지만 3천억 정도. 네. 좀 약하죠. 네. 좀 약하다 이거야. 그러면 약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애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이렇게 약한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매출 이번 연도에 실적이 얼마나 나왔나요? 네,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니까 연간 실적이 1조가 아니군요. 이번에 2024년도에는 5천억 정도, 4,920억 나왔네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죠? 조금은 아쉽다. 네, 실적 자체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4,900억 정도로 머물렀고요. 내년도에 되면 이제 1조 원대 넘어간다. 근데 1조 원대가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적 어때요? 지금 시가총액이 네 40조예요. 40조인데 1조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네, 안 되겠죠. 내후년쯤 되면은 이제 1조 8천억입니다. 이게 올해죠. 2025년 실적이 이제 1조 3천억, 그 다음에 내년도 실적이 2026년 실적이 1조 8천억. 그래도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성장의 패턴들이 좀 이렇게 다 아는 거잖아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배당주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꾸준하게 좀 가져가셔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이 여기서 뭐 크게 리스크는 없거든요. 주가적으로 뭐 주가 떨어진다거나 이상해질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게 흘러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가지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고요.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주가가 떨어질 일도 별로 없어요. 대신에 올라갈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대장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대장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이 좀 드네요.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제일 핫한 종목이죠. 코롱 티슈진.
이게 예전에 인보사 때문에 아주 그냥 마탱이가 가가지고 죽어 있다가 살아나서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는, 무려 10,000원에서부터 순식간에 500% 네, 올라가는 모습이고, 최근에도 지금 15,000원대에서 50,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무지막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코롱티슈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코롱티슈진입니다. 네, 미국 임상 3상 진행 현황. 이 인보사가 TGC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바꿨어. 국내에서는 막 그때 뭐 나쁜 거다 어쩌다 해가지고 마탱이 갔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네, 그 당시에 뭐였지? 이게 그 성분이 바뀌었다고 그랬던가, 뭐 그래가지고 오류가 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상 중단 이후에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거의 1년 정도 그걸 했대요. 그래가지고 안정성을 입증하고 재개 승인을 했다.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지금 일단 2년간 추적 관찰 단계에 돌입을 했고요. 뭐 등등등등으로 해서 이제 승인 가능성이 강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그 인보사라는 겁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기대되는 호재로서는 이제 FDA 신약 허가 신청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2026년 상반기와 2027년 상반기 FDA, BLA 신청 예정에 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2027년도에 미국 시장 진출한다. 그 다음에 승인이 되게 되면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근본 치료제가 된다. 인데 너무 멀리 있죠. 네, 너무 멀다 이거야. 너무 멀어. 지금은 그때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던 인보사가 미국에서 부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생긴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있다 이거지. 자, 조금 애매한데요. 그죠? 성장 가능성은 글로벌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근본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요게 나오게 되는 순간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의미가 있고요. 경쟁사, 네, 경쟁사에서 지금 이 신약 임상 실패가 나와버려서 요거에 대한 성공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FDA 승인되기만 한다면 라이선스 아웃 또는 공동 판매 제휴 가능성도 있고요. 돈을 엄청나게 모으겠죠. 미국 현지 파트너십 전략 모색도 가능하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다른 시장의 시장 진출도 가능해진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내의 인보사 허가 취소 및 형사재판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미국 임상 성공이 되게 되면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되겠죠. 네, 같은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FDA 승인 시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치료제로 부활하게 되고요. 글로벌 치료제 시장 확대 및 기업 가치 회복이 기대가 된다. 2025년 이후에 임상 중간 결과 데이터와 최종 허가 진전 소식이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2025년도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2026년 하반기나 2027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은 2025년 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멀리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임상 3상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뛰어오르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 많이 올라서 지금 요걸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게 단계적인 부분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런지는 좀 봐야지 돼요. 밑에서 가져가신 분들은 뭐 주가 빠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왜냐면 네,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소송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상관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밑바닥에 사신 분들은 주가 떨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게 뭐 당장 어떻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2019년도에 지금 우리는 안 돼! 라고 했었던 것을 미국에서 절치부심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임상 3상까지 네,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곧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이 환자에게 지금 투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전에 보셨듯이 네, 2026년 2분기, 2026년 3분기까지 추적 관찰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공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터지게 되는 거겠죠. 지금 3상 가지고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성공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뭘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는 거죠. 네,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는 거고, 추세는 20일선 따라서 잘 움직였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뛰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정적인 부분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
관점에서는 매수 들어가면 조금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21선과의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21선을 한 방에 깨고 내려가는 뭐 이런 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1선도 생각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추세가 만약에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당연히 내려올 거예요. 왜냐면 많이 올라가면 이격이 벌어지니까 조정을 좁히려 들어가고 21선 지지 따라 또 올라가겠죠. 자, 매수 의견을 보고 싶다라면 21선 근처, 지금으로선 4만원에 가깝게 다가설 때 매수 포인트가 나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고점 대비 변동성이 상당한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고점 대비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거의 한 20%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덜컥 잡았다가 네, 귓방망이 맞고 네, 나중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그냥 쭉 진행하시거나 또는 조정을 감안하고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신규 접근은 지금 들어가시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지금 조금 멀리 있다는 거, 네, 이 호재성 재료가 조금 멀리 있다는 거. 그래서 대장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진짜 대장은 누구겠어요? 삼성바이오가 대장이 될 수 있는데 대장이 될 수는 있거든요. 대장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가 지금 깨지게 되면 애매한 거지. 쭉 깨지게 되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FDA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에서 네, 공장까지 완성해 놨으니까 대장이라고 불릴 가능성은 있겠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역시도 마찬가지. 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HLB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뭐 바이오 종목군들이 뭘 믿고 까부냐라고 했는데 까불만 한 것 같아요. 네, 대장, 네, 대장 하세요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는 코스닥 쪽에만 몰려 있기 때문에 코스닥 대장주 이 정도 봐야 되고 셀트리온이라거나 또는 리가켄바이오는 대장으로 불리기는 조금 부족하다. 코롱 티슈진도 대장으로 불리기도 조금 애매하죠.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추세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네, 대장을 불리기 좀 애매하고 실제로 불릴 만한 부분이라면 삼성바이오나 알테오젠 정도가 네, 불릴만 하고요. HLB가 만약에 이번에 FDA 승인 통과하게 되면 나도 대장이야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바이오가 좀 까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까부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포지션들은 조금 애매하진 않으니까 네, 잘 지켜보시고요. 공매도가 나왔을 때 타겟팅 될 수 있는 1순위에 바이오가 포함이 됩니다. 기대감을 먼저 반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이오는 약간 이런 결과치에 따라서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